자, 오늘은 88쪽 중단원 학습 적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 정리에 보시면요.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이 딱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이거는 범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OX 먼저 문제 볼까요? 자,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3차 방정식 x 세제곱은 1의 해와 같다. 이건 맞는 얘기죠. 자, 요거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요게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 해는 요 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연립 1차 부등식에는 주어진 1차 부등식의 공통인 해이다. 이게 당연한 거죠. 네. 3번은 틀렸죠. 요거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x가. 이거의 해는 이거죠.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를 쓰려면 이게 앞에 나왔다면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게 맞죠. 자, 4번입니다. 4번은 이제 해당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시험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부등식과 관련된 건 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자, 6번은요. 요 3차 방정식이 한근이 1 플러스 i거든요. 그러면 일단 가장 단순한 거는 이걸 x라 놓고요. 요거를 여기다가 직접 대입을 하는 거죠. x 대신에. 그래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직접 대입해서 계산하시고 복소수의 연산을 통해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이 0이 된다라고 하면 a, b 값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풀이를 소개하면요. 요 3차 방정식이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걸 가지고 우리가 2차 방정식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개수가 실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이걸 알파라고 하고요. 이거를 베타라고 할 때, 얘를 근으로 가지면 얘를 반드시 근으로 갖거든요.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2차 방정식을 만든다고 해볼까요? 두 군의 합은 이제 2가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상수항에 해당되는 부분은 2가 돼요. 그러면 요 3차식은 이걸로 반드시 나눠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x-k라 놓고요. 나머지 1차식을 요 2차식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대로 적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전개해 가지고요. 이거랑 개수 비교하면요. 이제 K값 구할 수 있게 되고요. K값 구하면 A, B도 자동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3차나 2차가 방정식이 이렇게 허근을 갖잖아요. 그 나머지 한 거는 반드시 켤레복소수가 돼요. 요거에. 그거에 착안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 형태는 우리가 수업 시간 많이 해봤어요. 요거는 그냥 푸는 방법만 소개할게요. 요게 반드시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건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시면요. 요런 걸로 인수분해가 될 텐데, 자, 4y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y와 4y를 곱한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여기 x를 제한 3y라는 개수가 나오려면은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면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얘가 0일 때죠. x는 마이너스 y일 때. 두 번째 경우는 얘가 0일 때요. x는 4y일 때. 그래서 요 두 번째, 요 2차식에다가 각각을 대입을 해서 나오는 그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겠죠. 그렇게 꼭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요거는요,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자, 요거를 각각을 정리해서 이런 해가 나왔다는 거죠. 자, 일단 요거를 이렇게 이항시키면요. 18이 되고요. 3으로 나누면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정리하면 x는 5분의 a 더하기 7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것과 이것에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를 놓고 봤을 때요. 요 6이 b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2가 5분의 a 더하기 7일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만족해서 이게 나온 거니까. 자, 그래서 양변에 5를 곱하시면요. 5, 2, 10이 되고요. a는 3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요렇게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자, 9번입니다. 9번도 우리가 해봤던 유형인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세요. 그리고 요거를 넘겨서 정리하는 게 낫겠죠. 요렇게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이 절대가 많이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3과 1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와 두 번째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이렇게 세 개의 범위로 나눠서 푸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범위에 해당된다면 둘 다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게 사라져요. 정리하시고 이거랑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구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얘가 양수니까 그냥 가로만 치시면 되고요. 여전히 얘는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리를 하세요. 근데 세 번째 경우는 얘네들 다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사라집니다. 그냥 가로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범위와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많이 풀어봤던 내용이니까 요 정도까지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꼭 한번 구해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또 추가로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은 뭐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설명을 해줄게요. 자, 11번입니다. 11번도 마찬가지예요. 11번도 이것도 2차 부등식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3차 방정식에 해당되는 응용 문제인데요. 자, 일단 설명을 읽어보면서 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은 높이가 반지름 길이가 8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30피터 이렇게 원기둥이 있어요. 연료통이다. 원기둥 모양의. 이 연료통 안에는 요만큼의 연료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두께가 있기 때문에 실제 담기는 거는 이런 점선 모양으로 가득 담기는 거죠. 그죠? 요 부피가 바로 요만큼이다. 그런데 이제 모든 면의 두께가 일정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요 부피를 이거를 참고해서 식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거를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확대하고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실제 안에 들어가는 이 원기둥은 요 길이가 반지름인데 요 두께가 x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r이라고 할게요. r은요 8에서 x를 뺀 것만큼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면의 두께가 일정한데 그 두께를 모르잖아요. 그건 x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점선으로 표시된 이 원기둥의 이 높이를 h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높이를 h라고 합시다. 그럼 위쪽에도 x만큼 아래쪽에도 x만큼 빼지니까요. 30-2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안에 점선으로 표시된 이 원기둥의 부피, 즉 요만큼이죠. 1372파이는 어떻게 나온 거느냐? 바로 밑면의 넓이 파이 r 제곱, r 대신에 이걸 씁시다. 그 다음에 높이, 이거죠. 요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좀 숫자가 크더라도요, 우리가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꼭 반드시요. 그래서 약분할 건 또 약분하시고, 이거를 전개해 준 다음에, 뭐 2로 일단 묶어서 또 2를 약분한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해서 1371을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또 약분할 건 약분하고, 정리해서 인수분해 하면요, 이렇게 나오는 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x-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274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0이다 해서 이제 x는 1m가 되는 거죠. 1m가 정답인데, 이것도 여러분 숫자가 크기 때문에 0이 되는 값을 찾는 게 쉽지 않은데, 한 가지 팁은 1이 된다는 거는, 1이 근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조립제법 썼을 때 이 다항식의 개수의 총합이 0이 되면 1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찾은 겁니다, 이거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인수분해된 결과 썼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걸 잘 정리해서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그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